공룡의 세계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만화 캐릭터와 놀고 있는 공룡들이지만 글쎄요. 이 캐릭터들이 온전하게 웃을 수 있을지요? 공룡들의 생로병사, 특히 생존의 모습 삶에 대하여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서운 육식, 공룡의 먹이 사냥을 볼까요? 육식 공룡들은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사냥을 계속한다. 비교적 소형의 공룡들은 무리지어 사냥을 하기 때문에 큰 먹이도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대형 육식 공룡들은 개별 사냥을 한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 두 발의 균형을 잃을 것에 대비해 상대 몸 바깥쪽을 돌면서 머리와 강한 턱으로 공격했다. 공룡들의 싸움에서 크기 12m의 날카로운 이빨과 큰 턱 그리고 힘이 센 티라노사우루스와 크기 9m의 3개의 뿔을 가진 트리케라톱스의 구도는 가장 매력적이다.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뼈 화석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주 격렬하게 싸웠던 것 같다. 동물들은 이유 없이 싸우지 않는다. 육식 공룡은 먹이를 빼앗거나 잡아먹기 위해 싸우며, 초식 공룡은 자신이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육식 공룡 중 제일 큰 공룡이다. 두개골 길이만도 사람의 평균 신장보다 크다. 머리나 목을 물어 죽이기보다는 먹이를 베어내는 방식으로 사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일한 무기가 뿔 2개인 트리케라톱스는 적을 향해 돌진하는 스타일이어서 동작이 빠른 수각류에게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3 내지 4m 크기의 70kg의 데이노니쿠스는 양발 두 번째 발가락의 낙 모양 발톱이 최고의 무기였다. 또 하나의 장점은 무리지어 사냥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파라사우루무프스는 크기는 10m의 4톤의 무게지만 아무런 무기가 없었다. 꼬리의 기능이 원활치 못해 오직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게 최선이다. 크기 3m의 목 주변과 꼬리에 가시와 등의 골판을 가진 원시 공룡류인 실비사우루스 하면 완전 무장된 장갑차 같은 공룡이다. 목 주변부터 꼬리 끝까지 날카로운 큰 가시가 있고 등은 단단한 골판으로 덮여 있지만 영리한 데이노니쿠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가장 약한 배 쪽을 공격하여 제압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한다. 쥐라기 후기에 나타난 공룡으로 크기 10 내지 12m, 체중 2에서 3톤에 달하며 거대한 턱과 30여 개의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앞발을 가진 알로사우루스는 그 당시 가장 크고 강한 포식 공룡이었고 혼자 사냥했으며 자신보다 훨씬 큰 초식 공룡들을 사냥했다. 이구아노돈이 방어하기는 역부족이다. 기 10m에 체중 4.5톤이며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와 튼튼한 꼬리를 가진 헬멧 도마뱀인 코리토사우루스는 머리에 부채 같은 벼이 있는데 이 벼은 동료들에게 신호를 주고받는 울림통이다. 육식 공룡을 상대할 만한 아무런 무기가 없는 오리주둥이 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류 중 하나이다. 육식 공룡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울림통을 이용하여 큰 소리를 내어 겁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쥐라기 후기에 나타난 알로사우루스는 그 당시 가장 크고 강한 포식 공룡이었고 혼자 사냥했으며 자신보다 훨씬 큰 초식 공룡들을 사냥했다. 이구아노돈으로선 방어하기는 역부족이다. 알베르토는 백악기 후기 공룡이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쥐라기 후기 공룡이라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설사 만난다 가정해도 이길 수 없을 것이었으며, 카르카로돈토는 약 14m, 살타사우루스는 약 12m로 몸집은 비슷하지만 살타에게는 방어할 무기가 긴 꼬리와 앞발톱 등에 난 작은 돌기뿐이라 도저히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초식 공룡들이 당하고만 살았을까요? 반격도 합니다. 그들의 놀라운 무기 중 하나로 꼬리 끝에 크고 딱딱한 혹이 있다는 것이고, 이 혹을 이용해 육식 공룡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덩치가 큰 슈노사우루스의 위력은 키가 작은 안킬로사우루스의 위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통으로 맞으면 다리가 부러질 정도였다. 초식 공룡이 육식 공룡에게 반격할 때는 돌진하는 방법과 후려치는 방법이 있다. 일부 용광류는 꼬리를 채찍으로, 공룡은 곤봉으로 후려친다. 대형 육식 공룡을 상대할 때는 곤봉의 위력이 훨씬 크다. 공격 목표는 두발 육식 공룡의 정강이, 발목, 무릎 등이고 상처를 주기보다는 도망갈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니 목숨을 건 반격이지요. 공룡들의 싸움이
꼭 먹고 먹히고의 싸움만이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이 육식 공룡에 맞서 자신과 자신의 무리를 방어함과 동시에 무리 안에서의 서열을 놓고 싸우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싸움은 짝짓기 상대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는 싸움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실제 싸움으로 귀화한다 해도 죽음이나 중상을 입을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백악기에 가장 무서웠던 포식자 중 하나였던 데이노니쿠스는 양발의 두 번째 발가락에 나 있는 난 모양의 날카로운 발톱에서 무시무시한 발톱이란 의미의 이름을 부여받았다. 데이노니쿠스는 두 발을 교차하여 한 발로 서고 다른 한 발로 먹이를 공격할 때 이 발톱을 사용했다. 특이하게도 이 발톱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는 거친 땅 위를 걸을 때 갈고리 발톱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이고 90도 이상 회전할 수도 있었다. 이들은 떼를 지어다니며 날쌘 목매와 튼튼한 뒷다리로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사냥감을 공격하여 잡아먹었다. 머리가 큰 만큼 뇌도 커 무척 영리했다. 육식 공룡들은 두 가지 식사 습관이 있었다. 하나는 살아있는 먹잇감을 골라 먹는 것이고 하나는 이미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이다. 마치 아프리카의 하이에나처럼 그때도 하이에나와 같은 족속을 있었나 봅니다. 여기는 쥐라기 후기의 어네 들판, 캄프토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를 추격하는 케라토사우루스와 알로사우루스들입니다. 전력 질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공격 당하기 일보 직전 스테고사우루스는 꼬리에 있는 가시로 방어를 하려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캄프토사우루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초식 공룡이 육식 공룡에게 쫓기는 그림은 공룡 발자국을 근거로 그려진 것이다. 초식 공룡들은 쫓기면서도 포식자가 어디쯤 있는지 수시로 돌아보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공상 과학소설 혹은 영화 속에서 우리는 공룡의 울음소리 후에는 꼭 육식 공룡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실제 공룡들은 어땠을까? 현재 살아있는 동물 중 유사한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모방한 공룡들의 울음소리 과연 공룡의 시대에 살았던 공룡들의 울음소리와 같을까요? 소리는 화석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각류 중 파라사우롤로푸스는 머리에 2m나 되는 소리 증폭관인 공명관이 있어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람베오사우루스의 머리관도 같은 역할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혈통이 여러 번 바뀐 공룡은 1933년 인도에서 세계의 부분적인 두개골 발견되어 처음에 알로사우루스류로 분류되었고 1964년 티라노사우루스류로 재분류되며 티라노보다 더 작고 더 원시적일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1985년 아르헨티나에서 아벨리사우루스의 두개골 화석이 발견되면서 1986년 아벨리사우루스과로 재분류되며 인도수쿠소랍토리우스가 정식 학명입니다. 공룡들 험하고 숭악하여 싸우기만 했을까요? 마이아사우라는 착한 어미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1978년 미국의 공룡학자 존 워너가 공룡이 새끼를 돌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붙여준 이름이다. 공룡들은 도넛 모양의 둥지에 알을 낳고 풀을 쌓아 따뜻하게 했고 부화하는 새끼를 돌보았다. 무리지어 알을 낳았다. 비로소 오비랍토르가 알도둑이란 누명을 벗은 것도 이때랍니다. 성체가 되면 싸우다가 설령 이길지라도 상처를 입거나 부상당하니 어린 새끼들을 노리는 건 포식자들의 당연한 본능이겠지요. 마이아사우라, 벨로키란토르, 세그오사우루스, 딜로포사우루스들의 사악한 양육 방식입니다. 고대의 날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시조새는 새의 조상으로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새로 몸집이 작고 재빠른 육식 공룡에서 진화되었으며 부리의 날카로운 이빨과 날개의 발톱, 긴 꼬리, 다리에 비늘이 있다. 미크로랍토르, 후쿠이랍토르, 아비미무스 또한 하늘을 날았던 공룡들이다. 그럴지만 하늘을 비교적 잘 날았던 익룡들은 공룡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새로운 초원을 찾아 이동하는 초식 공룡, 토로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플라테오사우루스, 신선한 풀을 찾아 움직이는 초식 공룡들의 대이동은 현 아프리카의 누나 북극의 순록처럼 먼 거리를 이동했다. 특정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공룡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이유는 강을 건널 때 물에 빠져 죽은 공룡들이거나 무리지어 이동 중 육식 공룡에 쫓겨 늪에 빠져 떼죽음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 중 뒤에는 늘 육식 공룡들이
호시탐탐 사냥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백악기 전기의 데이노니쿠스, 백악기 후기의 갈리미무스, 쥐라기 전기의 라고수쿠스, 환경에 고도로 적응한 이 작은 육식 공룡들은 활발히 사냥했을 뿐만 아니라 먹잇감을 찾아 무리를 지어 이동하기도 했다. 대개는 혼자 지내다가 건기 중에는 때때로 먹이와 물이 있는 지역에 큰 무리를 이루기도 했다. 대형의 육식 공룡들도 이 시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무리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이 작은 포식자들과 같은 무리지어 사냥하는 흔치 않았다. 하늘에는 시조새인 아카에오프테릭스와 임룡인 람포링코스가 날고 있고 무릉덩이 주변에는 초식 공룡인 캄프토사우루스, 카마라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가 물을 찾아왔네요. 초식 공룡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육식 공룡인 케라토사우루스는 숲속에 숨어서 기회만 엿보고 있고 알로사우루스는 행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네요. 물속에는 악어 코니어폴리스가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네요. 무서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오피스티아스는 아마도 물을 먹기 어려울 것 같네요. 공룡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일은 흔치 않지만 물가에서는 가끔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트라이아스기는 초기의 공룡들이 서서히 공룡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시기였다면 쥐라기는 거대하고 인상적인 형태로 발전한 시기이며 백악기는 전체에 걸쳐 분화하고 번성하다 멸종한 시기이다. 우리는 이 3기를 중생대라 구분하고 공룡의 시대라 부르지만 정확히 공룡의 시대는 쥐라기와 백악기를 의미한다. 고생 파충류들은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점령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페름기에 처음 나타나 진화를 거듭하던 중생대의 크고 작은 파충류들이 절정을 이루며 발전을 거듭하던 쥐라기와 백악기를 파충류 시대, 즉 공룡시대 에이지 오브 다이노사우루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대에는 육지에 사는 파충류인 공룡, 물속을 다니는 파충류인 어룡, 날아다니는 파충류인 익룡, 초식, 육식, 잡식 등 온갖 종류의 파충류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살고 있었다. 약 6,500만 년 전 백악기가 끝나갈 무렵 이 거대한 파충류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정확히 공룡 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는 여러 학설과 가설이 난무하지만 과거의 기후나 환경이나 상황을 재현할 수 없으니 언젠가 후학들이 검증해 주겠지요. 공룡들이 발자국을 남긴 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단단해진다. 이 위에 오랜 세월에 걸쳐 회적물이 계속 쌓여 하중이 증가하면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지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화석으로 발견되게 되는데 이들 발자국 화석은 공룡들이 살아 움직인 흔적으로서 골격 화석과는 매우 다른 학술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가진다. 주인공인 공룡에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생생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석을 생온 화석이라 부른다. 또 배설물 화석, 위석도 발견된다. 백악기 말기에 이르자 지구상에서 생명체의 대량 멸종 사건이 일어났다. 거의 모든 육상 동물들이 멸종했고 해양 생물의 70%가 사라졌다. 이 멸종 사건 때 공룡들도 모두 사라졌다. 6,500만 년 전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하여 공룡들이 멸종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기후 변화나 화산 활동으로 인해 공룡이 멸종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있는 칙술루브에서 거대한 운석 구덩이를 발견했다.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다.